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정말 기괴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연일 쏟아지는 화려한 뉴스들 있죠. 근데 그 수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구조적인 단층선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거시적 착시와 미시적 붕괴부터 시작해서 끊어진 낙수효과와 자산법을 붕괴하는 미시경제와 좀비기업, 정책 딜레마와 거시경제의 덫을 거쳐 마지막으로 공생을 위한 4대 개혁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거시적 착시와 미시적 붕괴입니다. 일단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 화려한 빙산의 일각부터 확인해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기괴한 양극화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왼쪽 거시지표,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경제라는 무대는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신기록을 세운다고 난리죠. 그런데 오른쪽 미시적 현실은 어떨까요? 이 무대를 바치고 있는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동네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이 뼈아픈 괴리,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 좀 보시겠어요? 173.5%. 1분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얼마나 급증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 와, 역대 최대 기록이죠. 사실 바로 이 엄청난 숫자가 우리 경제가 지금 아주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거시적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 끊어진 낙수효과와 자산 버블로 넘어가 볼까요? 이 화려한 숫자들이 평범한 시민들에겐 왜 그토록 좌절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출 지표가 저렇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이런 질문 딱 던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직업은 왜 더 얇아지는 건데? 그게 말이죠. 수출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내수로 안 이어지고 중간에 툭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낙수 효과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게다가 수출 물량 자체는 오히려 17.7%나 줄었는데 단가만 올라서 생긴 착시일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아니 좀 슬픈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죠. 정부 통계랑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극단적인 대비인데요. 왼쪽 정부 발표를 보면 물가 상승률 2%대,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죠? 근데 오른쪽, 우리 저녁 식탁에 올라가는 이른바 생존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요. 애호박 가격이 무려 40%나 뛰었습니다. 상추나 조기 같은 필수 식재료들 가격이 말 그대로 미쳐 날뛰는 이 참혹한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매일매일의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8.4. 지난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인데요. 물가 상승률이랑 실업률을 더한 값인데 이게 2001년 외환위기 여파 직후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숫자상의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우리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끊어진 파이프라인 문제는 주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전국 평균이라는 그럴싸한 통계적 착시 뒤에는 완전히 쪼개진 두 세계가 있거든요. 서울은 아파트값이 9% 폭등하면서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극단적인 포모 심리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지방시장은 인구 감소에 공급 과잉까지 겹쳐서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36조 원. 이 거대한 숫자를 잠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용융자 잔고, 쉽게 말해 주식시장의 B2 규모입니다. 지금 AI나 반도체 테마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며 주식시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사실 그걸 떠받치는 연료가 다름 아닌 빌린 돈, 즉 빚이라는 거죠. 이 거품이 만약 꺼진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자산 버블을 확인했으니 이제 세 번째 섹션, 붕괴하는 미시경제와 좀비 기업의 세계로 깊숙이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100만 폐업 시대입니다. 동네 상권이 줄줄이 무너지는 이 수치, 단순히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온라인 쇼핑으로 확 넘어가면서 대면 소비 성장이 0%대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쓰라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무려 12.24%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12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이건 우리 미시경제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돈 빌려주는 식의 연명치료? 이제 그런 대출 지원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차트죠.
이 위기가 골목상권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기업 생태계로도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이 전체의 17.1%나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44.8%가 3년 넘게 이 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금융생태계 전체를 날려버릴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섹션, 정책 딜레마와 거시경제의 덫입니다.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이렇게 크게 울리는데 아니 그럼 정부는 당장 안 고치고 뭐 하는 거야? 싶으시죠? 그 답답한 마비 상태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한번 보시죠. 한쪽에서 한국은행은 고물가 좀 잡아보겠다고 기준금리를 2.50%로 묶어두고 경제 브레이크를 아주 있는 힘껏 밟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정부가 서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주거정책 대출을 팍팍 풀면서 경제에 다시 불을 지피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가계대출 폭증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정책 금융 때문이었으니까요. 진짜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죠. 정부가 과감하게 손을 못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덫에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유가 때문에 체감 물가는 너를 띄고 그렇다고 돈을 풀자니 부채가 폭발할까봐 재정을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위기를 터뜨리지 않고서는 구출작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말 그대로 코너에 제대로 몰려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 마비 상태다 보니 경제 전망도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정부랑 IMF는 한 1.9에서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꽤 낙관적으로 보는데 한국은행과 OECD는 1.7에서 1.8 정도로 훨씬 비관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데이터는 저 맨 오른쪽에 슬쩍 숨어 있습니다. 바로 1.52%. OECD가 경고하길 2027년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 1.52%까지 곤두박질 칠 거랍니다. 이건 우리 경제가 잠깐 몸살을 앓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출생의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체질 자체가 급속하게 노화하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신호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면 아래의 숨막히는 현실을 똑똑히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공생을 위한 4대 개혁을 통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수리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이 파멸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4가지 구조 개혁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 연장해주는 임시방편 밴드에이드 말고 진짜 엇박자 없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이 아니라 질서 있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진짜 퇴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대기업 수익이 내수로 흐르게 꼼꼼하게 미시적으로 조율하고 경제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과감한 규제 혁신, 이 4가지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분열된 착시를 넘어서 공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만 성장의 열매를 다 따먹고 기초 기둥은 다 썩어가는 이런 경제, 우리 이제 감당할 여력이 없잖아요. 뼈를 깎는 수술이 당장 아프더라도 다 같이 살아남는 공생의 구조로 시스템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이 무대가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과연 우리는 썩어가는 기초공사를 다시 해낼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통계 숫자 보면서 잘 돌아가네 하고 안심할 시간 이제 지났습니다. 당장 착시에서 깨어나서 생존을 위한 진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해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